이바 해바스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바 해바스는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모든 분들이 최고의 어떤 동기부여 소재로서 이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우리 정주영 회장님의 어, 이 의록이라든지 일대기에 대한 어떤 강의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계발서도 많습니다. 저도 한 수백 건의 자기계발서를 이렇게 이제 탐독을 하고 성공학 총서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읽었는데, 이 자기계발서는 이제 그 부자가 되는 방법, 성공하는 법을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로서 이제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하는데, 기업인들의 어떤 그 책들은 결과를 갖다가 이미 증명했기 때문에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그래서 진짜 강력한 어떤 동기부여를 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어떤 기업인들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바 해봤어 이 책은 뭐 시중에 벌써 이렇게 정주영 회장님의 어떤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이 작가들이 대필해서 이렇게 이제 썼기 때문에 신격화 해놨는 부분도 있고 작가의 어떤 이렇게 또 이제 각색을 해놓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제 뭐 정주영 회장님, 이병철 회장, 그 다음에 일본의 마쓰시다 고노스케, 제가 진짜 또 존경하는 분인데 이 한국의 두 분 외에 또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저는 또 대우 출신이기 때문에 또 김우중 회장을 또 이렇게 존경합니다.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도 이 경영의 신, 경영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기업인들이 가장 이제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거의 전부 다 뭐 가난했고, 예? 그리고 별로 학력이 높지 않았다. 정중 회장님과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아주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진짜 그렇게 어떤 자기 결정, 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자가 되고 싶었고 못 배웠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이 교육기관을 만들고 거기서 인재들을 이제 이 경영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 최고였던 이 파나소닉의 창업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어떤 이제 일본 경제 발전에 이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읽으면서 동기부여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뛰어들 때 2001년도에 9권짜리 대하소설 징기스칸을 또 읽었는데 거기도 이제 엄청나게 동기부여. 왜? 실제로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어떤 땅을 갖다가 이렇게 소유를 했던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어떤 일대기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던 꿈, 직접 그렇게 전 세계를 갖다 정복하고 정복지에서 이 정복민들을 갖다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 그런 걸 보고 읽으면서 야,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거기에 한 천분의 일만 하더라도 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뛰어나게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어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따라 해보니까 이 되더라고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책을 많이 보지만 보기만 보지 따라하질 않더라 이거죠. 그냥 해봐, 뭐 그냥 할 뿐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책을 선정했는 이유는 이 책은 좀 다른 책입니다. 이건 직접 이제 여기에 작가분이 직접 이렇게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경험했던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아주 이게 이제까지 어떤 이 현대의 일반 책에 나오지 않던 이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스토리들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제 이 책 표지입니다. 지금 이 책이 6월 한 중순에 나와가지고 7월 1일부터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됐는데 벌써 이제 오프라인 나오기 전에 이 온라인에서는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이제 벌써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이 정주영 회장 이제 타계하셨지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님, 창업주, 그 다음에 이 현대자동차 이야기입니다. 현대자동차 이야기인데 이대 이 정세영 회장님이 현대자동차를 동생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나이 어린 동생이 정세영 회장님인데 67년도에 이제 현대자동차를 창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정몽구 회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의선 회장,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 책에 보시면 이 우리 김유재 작가님이 있죠.
이 창업 때부터 현대자동차 창업 멤버로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28년 오지도 아직 않은 2028년 미래 2030년까지의 어떤 현대 자동차의 어떤 미래를 갖다가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놨습니다. 이 이제 그 서점에 가시면 이제 경영 경제 관련 서적인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소설로 이 정의선 회장을 K로 선정해놓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이 작가님이 거기서 이제 완전 이제 이 북미 캐나다 미국 진출할 때 이 개척팀으로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파견돼 가지고 그 북미 땅, 그 광활한 북미 땅을 개척하고 하면서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지금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정의선 회장님도 그런 기록을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이 멤버들 중에서 그 개척팀 멤버들 중에서 이제 살아 계신 분이 이제 몇 분 없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이름이 이제 찰스 김입니다. 찰스 김 작가님이 기록으로 남기자.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집필을 한 그런 어떤 책인데 저도 이제 뭐 책을 많이 읽어봤지만 아주 이게 문장이 아주 쉬우면서 있죠. 딱딱하지도 않고 아주 감성적인 어떤 문체로 이렇게 스토리를 쫙 이렇게 펼쳐나가는 게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어제 제가 대구에서 미팅을 했는데 우리 대구의 파트너 사장님이 뭐 1년에 한 책을 100권 읽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책을 교보문고에서 첫날 사가지고 읽고 어제 스피치를 하는데 야 진짜 뭐 내용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 4대에 걸친 현대자동차 40년사를 갖다가 이렇게 소설 형식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했죠. 영화처럼 한 편의 영화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네요. 보니까 이게 뭐 아주 이게 재밌습니다.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기업 소설이라든지 기업에 관련된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꿈이 읽는 책의 어떤 이 깊이만큼 내 꿈도 커지고 내 어떤 이 글로벌 어떤 마인드도 커지면서 있죠. 이미 만들어 놓은 결과를 입증한 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엄청 많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PM, 우리 대단한 PM 인터내셔널, PMI가 매출이 6조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엄청난 매출이고 전 세계 랭킹 5위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결과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모델로 해야 될 회사는 PM보다 더 매출이 많고 예? 더 큰 어떤 이 글로벌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구조를 엄청난 어떤 이 생산력을 만드는 구조를 짠 어떤 그런 모델을 가지고 이제 보면서 우리가 또 나가야지 발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대 이 그룹 전체 매출이 작년에 360조입니다. 360조. 현대 자동차 그룹 매출이 360조인데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얼마냐? 673조입니다. 그럼 이제 이 현대자동차 그룹, 기아,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뭐 등등 이런 어떤 360조의 매출이 우리나라 예산의 반이다. 그럼 국가 기여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 매출만 제가 보니까 186.3조, 186조 3천억. 이야, 엄청나잖아요. 186조. 이 중에 뭐 6조, 끝에 6조가 이제 이 PM 전체 어떤 매출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있죠. 배우고 기준을 삼을 만하다는 그런 어떤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꺼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5년 연매출이 현대 자동차만 186조 3천억인데 하루 평균은 하루에 5,100억을 이렇게 매출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PM의 어떤 1년 매출을 하고 현대자동차 하루 매출하고 비슷해요. 시간당 213억을 이렇게 생산해낸다는데 그렇다면 이 현대자동차는 이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만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어떤 이 마켓에서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 이게 모든 이런 어떤 결과들이 바로 정주영 회장님의 이봐 해봤어라는 이 말 한마디에서 이제 시작됐다는 게 이 책에서 이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봐 해봤어. 이
이 5글자의 어떤 이 말이 엄청난 어떤 이제 이 동기부여를 주고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제 이 책을 읽고 프로모션을 하고 하느냐?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작가님, 우리 김유재 찰스 김 작가님을 제가 멘토로 원래 모시고 있습니다. 형님으로서 아버지 같은 이제 분인데 이제 양력 뭐 히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고려대 경제과 60학번이고 66년도에 경제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럼 저는 66년도에 태어났거든요. 예, 제가 태어날 때 벌써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67년도에 현대자동차가 만들어질 때 입사를 했답니다. 제가 우리 형님께 얘기를 들으니 그 당시 뭐 서울대 출신들은 전부 다 고시 공부하고 전부 다 이 공무원 길로 나갈 때 이 고대 출신들은 전부 다 기업체로 그 이제 현대자동차에 이렇게 할 때 전부 다 이쪽으로 다 갔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간판 걸고 하면서 완전히 개척자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이 그 회사의 어떤 이제 진짜 아까 우리나라 이 예산의 한 반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거대한 어떤 이제 완전히 진짜 화수분 같은 그런 국가의 어떤 이제 안전장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인프라 처음에 이제 기초를 만든 어떤 진짜 레전드다. 그래서 이제 84년도에 능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내수 산업에서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이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캐나다로 이제 파견돼 가지고 북미 개척팀으로 가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 북미 시장을 개척하고 밴쿠버 현대를 직접 이제 또 설립한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려대학교 자랑스러운 고대인도 선정되고 또 뭐 정세영 회장님으로부터 트로피도 받고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분의 생생한 어떤 이야기가 이 책에 이제 실려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추천서 쓰신 분이 고려대학교 15대 총장, 의윤대 총장님, KB금융지주 회장님, 이분이 이제 또 이거 김유재 작가님이 또 이제 고려대 이제 후배라서 추천서를 썼고 이분은 이제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김유재 작가님의 동기입니다. 이 추천사 첫 마디가 있죠. 현대 이름으로 세계를 향해 달렸던 사람이다. 야, 진짜 저는 이 한마디로 있죠. 김유재 작가님을 다 이렇게 있죠. 평가한다고 봅니다. 현대 이름으로 세계를 향해 달렸고 그 현대를 갖다가 예? 전 세계 글로벌 오늘의 186조였던 이 매출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물꼬를 튼 분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로 의료재단 국제센터장 이분도 이제 추천서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의대 교수 성순희 교수님도 썼고 그 네 분이 썼고 기업인 두 분, 의료인 두 분, 그 다음에 이제 PMI 예? 대표로 제가 이제 추천사를 이제 썼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너무나 이렇게 20년 동안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본 우리 김유재 작가님은 진짜 지금 86세 우리 아버님보다 나이가 비슷하신데 이 세대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스타일이거든. 리더십이 아주 뛰어나고 이 샘물 냄새와 기름 묻은 손으로 시대를 밀어온 분이 이제는 이제 팔순의 나이에 이 날카로운 문장으로 미래를 두드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직접 또 책을 보면서 책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아, 진짜 이 살아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이 문체로서 이렇게 썼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정주영 회장님 뒤에 계신 분, 아주 이렇게 뭐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 김유재 작가님의 이제 젊은 시절, 현대 정주영 회장이 밴쿠버에 이제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뒤에서 이제 수영하는 모습이고 여기 이제 미팅 하시는 모습,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으로부터 이제 트로피를 받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또 우리 PM하고 상당히 또 이렇게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이라가 제가 이렇게 이제 또 우리 사장님들께 소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6월 달에 우리, 서울 비즈니스 아카데미, 오늘도 서울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하지만 6월 달 서울 비즈니스 아카데미 할 때, 서울 코엑스에 와가지고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는데 진짜 놀라운 게 저는 이제 이 네트워크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카나다에서 한국에 입국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어디에 바로
어디로 모셨느냐? 코엑스로 모셨어요. 아무것도 이야기도 안 하고. 근데 이 세미나가 큰 세미나, 큰 컨벤션을 딱 하는 걸 보고, 그래도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이거 너무 이렇게 힘들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좀 쉬시라고 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시애틀에 오신, 고유진 사장님하고. 그때 하시는 말씀이, 중간에 일어서서 나가면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 나간다. 이렇게 회사가 큰 돈을, 투자를 해가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래서 끝까지 보고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카메라로 있죠. 강사들이 그런 PPT 자료를 이렇게 찍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한 분이시다. 끊임없이 이렇게 배우니까 지금 현재 미래형 모빌리티 인공지능까지 완전히 다 이렇게 섭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PM 본사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박순희 사장님, 뭐 시애틀의 고유진 사장님 이렇게 세 분이 가시가지고 롤버스 로고 회장님의 퍼부스 잡자 했는데 박순희 사장님 말씀이 우리 롤버스 로고 회장님하고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덩치도 이렇게 크시고 뭐 캐나다에서 지금 현재 거의 원어민 스타일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캐나다에서 PM을 알리실 분입니다. 지금 PM 제품을 한국에 와서 이제 드시고 계십니다. 드시고 계시는데 등록을 하니까 있죠. 제품을 주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캐나다에는 지금 현재 뭐 나와 계시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다시 이제 이 등록을 재개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PM을 캐나다에서 엄청나게 전달해 주실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에도 또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어요. 성남에 참석하셔가지고 임동철 고문님 세미나에서 진짜 열심히 듣고 여기 엄연우 사장님과 이분은 현대자동차 우리 파트너분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퇴직을 하신 분이고 또 옆에 이호용 사장님은 고대 신문사 편집국장 이 고대 한 10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주니까 너무 이렇게 있죠.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임동철 고문님 강의를 저렇게 집중해서 이제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 책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1967년도에 종로 세운상가 3층에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시작을 했다. 그때 현대자동차를 시작할 때 있죠. 이제 정세영 회장님이 이제 외국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그래도 외국물 먹었으니까 네가 현대자동차를 맡아라 이래가지고 현대자동차를 갖다 맡겼는데 전부 다 그 당시에 주변에서 비웃었답니다. 왜 비웃었느냐? 67년도 그 당시에 있죠. 이 도로 자체가 포장도로가 없었어요. 도로도 안 돼 있고 경부고속도로도 68년도에 이제 이 착공을 시작하고 이제 2년 5개월 만에 70년도에 이렇게 이제 개통을 했는데 이 도로도 안 닦인 상태에서 있죠. 차를 만든다고 하니까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경부고속도로 박 대통령이 만들 때 들어놓은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는 이유가 뭐냐? 차도 없는데 뭘 도로를 닦느냐고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비웃었는 거예요. 근데 박 대통령은 도로를 닦아놓으면 당연히 차를 만든다. 그 당시에 제가 봐서는 이 경부고속도로 공사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던 분이 정주영 회장이고 현대건설이고, 예? 그리고 그러면서 고속도로를 닦으면서 또 자동차를 이렇게 만든, 야, 진짜 제가 봐서는 있죠. 이 한국 경제에 이 박정희 대통령, 이 정주영 회장이 안 계셨더라면 있죠. 이게 누구도 감히 도저를 못한다. 왜? 비웃기 때문에. 비웃음을 견디내겠다는 그런 결의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죠. 우리도 사업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처음부 터 비웃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제일 비웃고 가족들이 비웃고 그러면서 비웃음을 견뎌내고 내가 진짜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어떤 사업이든 못하거든요. 그거는 진짜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진짜 도전을 현실로 만들는 약속이다. 이 간판 걸 때 그런 어떤 비장한 마음으로 했답니다. 그래 비웃어라. 나는 해낸다. 예? 왜? 이봐 해봤어. 이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정세영 회장한테 그렇게 했답니다. 세영아 해보기나 해봤어. 길은 원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걸어가면 그게 길이 되는 거야. 이 내 나라 사람들에게 이동의 날개를 달아주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남의 나라 뒷공무니만 쫓아다녀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이 현대의 어떤 꿈, 정주영 회장님의 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빌 게이츠의 꿈은 전 세계에 이 사무실마다 이 컴퓨터를 한 대씩 다 책상에 놓겠다는 그런 어떤 인류의 책상에
컴퓨터를 놓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예? 인공지능으로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 스티븐 잡스가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인들의 손에 있죠. 이 컴퓨터 전화기를 갖다가 한 대씩 다 주겠다는 그런 어떤 원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류가 이렇게 있죠. 진짜 행복하고 편리하게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뭐 정주영 회장님은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와 같은 어떤 역할을 이제 하셨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현대자동차 일단 짓고 만들고 해낸다. 일단 짓고 만들고 해낸다. 이 현대의 정신입니다. 제가 쭉 보니까 현대에 관련된 책들은 있죠. 정주영 회장님은 그냥 무대포, 그냥 막 이제 들이대 정신. 예? 이 정중의 방식은 파격적이었다. 외벽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바닥에 컨베이어 벨트를 깔고 조립 라인에 기계들을 배치했다. 예? 세상의 모든 상실을 비웃는 듯한 이 기행은 사실 시간을 1초라도 앞당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자본도 기술도 부족했던 그 시절 현대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속도뿐이었다. 자본도 기술도 없으니까 있죠. 이 열정과 속도, 속도를 내야 된다. 스피드를 내야 된다. 가장 강력한 어떤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강점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했는 게 이제 속도다. 예? 벽도 없는데 무슨 기계를 돌리냐고 건설업자들이 막, 뭐 공장 건물도 안 지어지는데 기계부터 돌리라고 하니까 있죠.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중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장 다 짓고 차 만들면 이미 늦었어. 집 짓는 동안 안방 가구는 다 덜어놔야 할 거 아니에요. 건물을 다지어 생산을 시작한다.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움켜쥐겠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게 이 역발상. 이게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역발상이거든요. 역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벌써 이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고, 예? 엄청난 사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용감하다는 거죠. 왜? 보통 사람들은 보통의 생각을 하는데 역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있죠. 그거는 이제 모험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훗날 현대가 세계적인 생산 효율을 자랑하게 하는 독보적인 시스템의 원형이 되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현대자동차도 공장을 다 짓기 전에 있죠. 바로 기계를 돌리면서 생산 라인을 이렇게 가동시키면서 공장을 만들어 갔듯이 1972년도에 현대조선소를 갖다가 착공할 때도 그랬답니다. 틀을 닦으면서 있죠. 벌써 있죠. 이렇게 유조선을 갖다 주문받아온 유조선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죠. 그냥 일단은 들이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행동하면서 뛰면서 생각한다. 예? 달리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생각한다. 시행착오 속에서 배우고 또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열정이 없으면 이 과감한 어떤 진짜 도전 정신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현대 조선소를 설립할 때 이 돈이 없어가지고 영국에 가서 차관을 빌려와야 되는데 있죠. 무대포로 가가지고 있죠. 당신들 조선소 있냐? 조선소도 없어요. 기술도 없고 그런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면서 있죠. 우리 조상들이 500년 전에 벌써 철갑선을 만들었던 그 후손들이다. 딱 들이대니까 그 은행장이 예? 그러면 가가지고 보증을 받아왔나. 그 다음에 이제 보증 받으러 가니까 또 거기서 뭐라 하냐. 주문 받은 적이 주문 없대요. 그래서 그리스 선방한테 찾아가가지고 또 배를 두 척 이렇게 또 주문을 받아와가지고 있죠. 가져가니까 이 돈을 빌려 주더라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울산에 이 조선소를 만들면서 이제 주문 받은 것도 있으니까 바로 있죠. 또 2년 안에 또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제 유조선을 갖다가 이 두 척을 동시에 이제 조선소가 오픈하면서 이제 그 마무리되면서 유조선도 바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현대의 뭐냐, 동시병행 시스템이다. 패럴렐 엔지니어링. 동시에 수행한다. 동시에 모든 걸 다 수행한다. 이거는 이제 속도, 기술, 이거는 뭐 어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역발상. 이런 어떤 이제 이 담대한 어떤 정신이 없으면 진짜 이 간이 커야 돼. 배짱이 좋아야 되고, 배짱이 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 뭐 삼성은 있죠. 완전히 관리형이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준비되고 나서 있죠.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삼성 스타일이고. 이 현대는 그냥 무대포로 그냥 일단은 행동하고 있죠.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 나가고 완성하는 게 이제 현대 정신이다.
완성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면서 완성한다. 이것도 하나의 예가 또 서산 간척지 사업할 때 여기에 이 물망이 공사를 하는데 물이 너무 거세니까 있죠. 아무도 생각 못해요. 뭐 이게 매우면 떠내려가 버려. 매우면 떠내려가니까 야, 거기서 또 이 왕 회장님이 울산에 있는 폐유조선, 그 폐유조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탁 가져와가지고 있죠. 바로 침몰시키면서 동시에 막 이 바위와 흙으로 메꾸니까 이게 딱 이 방조제가 되더라는 거. 이건 전 세계가 놀랐다는 거잖아요. 이 현대에서 이렇게 막 현대 자동차 만들 때도 놀랐고 조선소 만들 때도 놀랐고 서산 간척 사업할 때도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랐다 그래요. 이건 진짜 제가 봐서는 이제 학력은 별로 안 되지만 천재이신 것 같아요. 천재. 예? 천재가 아니면 저렇게 큰 어떤 거대한 어떤 이 경제의 어떤 발전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68년도에 현대자동차를 만들고 있죠. 이 모방하고 반복한다. 처음에는 이제 누구든지 이제 모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성공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다. 끊임없이 남의 것을 모방하고 그리고 그것을 익히고 계속 반복해야 된다. 이 지루한 반복, 이 단순한 반복을 하면서 완전히 습득을 해야 된다. 마스터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이 1968년도에 이 포도사의 코티라를 갖다가 이제 현대가 이제 조립을 합니다. 이 조립을 생산을 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이게 영국 포도사인데 미국에도 포도사고 영국 포도사의 기술을 가져서 이제 부품을 가지고 조립을 했는데 이게 영국에 이런 데는 전부 다 이제 포장도로지 않습니까? 이 포장도로에서 달리는 차가 이 비포장도로에서 달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수시로 고장이 나고 뭐 구덩이에 빠지고 하면서 있죠. 이 코티나가 그래서 이제 진짜 이거 운행하면서 코피 난다고 있죠. 이제 코피 난다고 이 코티나가 코피나로 이렇게 불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이 현대자동차는 빌리되 의존하지 않는다. 이 기술을 빌렸지만 절대 의존하지 않는다.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건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열정은 빌리지를 못합니다. 이 도전 정신도 빌리지 못하고. 근데 그 열정과 도전 정신은 저 현대가 가지고 있었다. 그게 어떤 기업의 문화고 시스템의 문화다. 예? 이 정신, 이 멘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 이제 세계적인 디자인을 찾아가 가지고 이 조르제토 주지아라라고 이제 이태리에 이제 세계적인 디자인의 조르제토 주지아로라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진짜 거액을 주고 있죠. 디자인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세계 최고에게 배우고 가감히 투자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포니잖아, 포니. 이 68년도 현대 67년도에 설립을 하고 68년도에 코티나를 갖다가 조립하고 75년도에 이제 한 7년 동안 배웠죠. 모방하고 이제 반복하고 그리고 이제 이 창조를 하는 겁니다. 1975년 드디어 이 포니가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만든 한국 최고의 고유 모델차 포니가 탄생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처음 이제 포니를 다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제 대학 다닐 때 우리 친구가 이 포니 타고 다니더라고요. 이 포니가 나올 때도 75년도에 이제 포니가 나올 때도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 세련됐지 않습니까? 이 기술도 별로 없는데 이 디자인에 딱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 자동차를 엔진을 맞춰야 되고 전부 다 맞춰야 되니까 이 세련된 디자인에 예? 그럼 이제 전부 다 주변에서는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뭐 직원들도 그래 이야기했겠죠. 정세영 회장은 우리가 따라갈 기준을 우리가 낮출 필요는 없다. 세계적인 어떤 디자이너가 우리한테 디자인을 줄 때는 우리가 그만큼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믿기 때문에 주는 거다. 그럼 우리가 그 디자인에 맞춰서 있죠. 만들어내면 되지 않느냐. 뭐 이봐. 해봤어. 이정신. 해보면 된다. 그러면서 그 디자인에 있죠. 이 엔진이라든지 부품을 맞춰가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이 폰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이 세련된 디자인.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이 외형을 갖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자꾸 채워나가야 된다. 정주영 회장님 그 말씀 일단은 공장 뭐 벽도 쌓기 전에 생산 라인을 만든다고 투덜대니까 있죠. 예? 일단 안에 뭐 직기가 가구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동시 병행으로 한다. 이게 진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있죠. 이게 대단한 어떤 이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어떤 이 현대의 어떤 시스템은 있죠. 기술과 속도,
이 속도를 따라가려고 하면 또 배우고 익히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계속 되는 겁니다. 뭐 우리 사업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이렇게 동시에 해야 되지 언제 준비하고 언제 뭐 하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따라갈 기준을 우리가 낮출 필요는 타양 편준화 시킬 필요는 끊임없이 나보다 나은 어떤 이 목표를 자꾸 이렇게 보고 예? 거기에 맞춰가야 되지. 예? 나보다 낮은 사람을 갖다 나와 똑같은 사람과 올려버리면 좀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목표는 좀 나보다 높게 진짜 힘에 붙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목표를 딱 해놓고 거기에 하다 보면 좀 그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의 나보다는 어제의 나보다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는 준비된 자이가 사장 이게 전부 다 7분데 과거 현재 미래 2028년도 2030년도까지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미래의 신문을 갖다 다 이렇게 김유재 작가님이 있죠. 이 상상을 통하고 공부를 했던 이 AI라든지 이걸로 해놨습니다. 이 8부 그래서 이제 이 보시면 이제 이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이제 포도와 이제 결별을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포니를 만들었는데 여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회는 노력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작가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될 때 준비된 자에게 잡힌다.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될 때 그래서 깨어 있으라.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있죠. 제가 예전에 뭐 강의할 때마다 이제 손자병법을 항상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손자병법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성병선성 이후구전이라 패병선전 이후구성이라. 이 승리하는 이 군대는 항상 먼저 이겨놓고 나중에 전쟁을 한다. 예? 이 말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승리하는 군대는 있죠.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조건을 다 갖춰 놓고 있죠. 전쟁을. 그러면 백전백승인 거예요. 그 다음에 패하는 군대는 먼저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있죠. 그냥 전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있죠. 100% 있죠. 패전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전쟁을 하려면 군대도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도 수집해야 되고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상대방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보도 수집하고 그리고 뭐 보급 관계라든 장기전을 하려면 보급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뭐 또 이제 이 멘탈이 군인들의 어떤 멘탈이 중요하잖아요. 사기를 갖다 엄청나게 할 수 있다는 기업에서는 이바해봤어 현대에서는 이바해봤어 정신. 우리 저는 뭐 그냥 행동하라 그냥 입 열면 대박이야 입 다물 쪽박이다 이런 정신. 이 성병선성 이후구전 이 어떤 정신 이게 준비를 해놓고 있죠. 완벽한 준비를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운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도 온갖 운들이 지나갑니다. 지금이 운이 움직일 운자거든요. 이 운은 계속 움직입니다. 옆으로 지나가고 하는데 있죠. 내가 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있죠. 잡히지도 않고. 왜? 내 눈에 내가 보는 눈을 갖다가 만들지 못했으니까. 내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항상 예전에 1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산수에 성묘 갔다가 산삼 80불을 켰습니다. 그때 동생이 있죠. 뭐 하나를 가지고 저한테 보여주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 잡초라 그랬습니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동생이 그걸 보고 산삼연구소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게 자연산 산삼이다. 그래 가가지고 다시 캐러 가가지고 80불을 캐가 가족들이 한 5불씩 전 가족 이렇게 나눠 먹었는데 그때 제 동생은 있죠. 산삼에 대해서 유튜브도 보고 억수로 관심이 많았답니다. 저는 산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준비도 안 돼 있으니 산삼이 눈에 있는데도 저는 잡풀이라고 버리라 했다는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아버님도 있죠. 이 동네에서 이 산삼 나온 적이 없다. 산삼 캤다는 이야기 못해. 아무것도 아니다. 버리라 했다니.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도 다 보인다. 거친 책임감과 이 또 광화탕 문화. 야, 책 속에서 또 이제 이런 어떤 열정과 이 팀워크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초창기 때 이 포화한 시대 아닙니까? 없는 시대에 여기에 이제 이 작가님은 이 창업 멤버로 참여해가지고 있죠. 그 수많은 이렇게 이제 막 경력자들부터 뭐 신입사원부터 막 온갖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드는데 이제 축구를 하고 있죠.
예, 틈만 하면 축구를 하고 이 광화탕에 가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면 때를 밀어주면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스킨십을 하면서 오프라인 속에서 엄청난 어떤 팀을 만들었다. 그게 이제 현대의 정신이고 현대 자동차의 어떤 정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도 이 PMI가 지금 현재 전 세계 6조, 전 세계 5위 그룹, 한국에서 연 매출 6천억을 이렇게 우리가 매출을 올리는 여기에는 강력한 어떤 이 기본 어떤 힘이 바로 이 팀워크예요. 우리가 팀워크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PM의 100만 회원입니다. 회원 100만 회원들이 전부 다 단순 소비자부터 중성 소비자까지 그리고 열정적으로 이걸 갖다가 홍보 프로모션 하면서 팀을 만들어가는 그 리더들 10만 리더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조직을 전 세계 뭐 46개국에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오프라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프라인 속에서. 온라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하더라도 전부 다 오프라인 속에서 비즈니스 아카데미, DSC에서 세미나, 그리고 스폰서 파트너 간의 어떤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이런 어떤 전우회가 만들어진다. 차는 우리가 배우면 된다. 하지만 사람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없다. 이 책에 나오는 진짜 주옥 같은 문장들을 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걸 갖다가 제가 이제 가져왔는 겁니다. 차는 우리가 배우면 되지만 사람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얻어야 돼요. 모든 뭐 거상 임상옥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전부 다 이게 장사는 뭐냐? 사람이다. 사람을 남긴다. 작은 상인은 이윤을 남기지만 큰 상인은 사람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현대 정주영 회장님은 수많은 어떤 리더들 남겨가지고 있죠. 예, 진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이 되는 것처럼 큰 어떤 상인들은 이윤을 남기는 그냥 돈벌이만 하는 게 아니고 인재를 남긴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없다. 그게 전부 다 팀워크에서 만들어지고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에 이제 현대자동차의 초창기 때 멤버들이 이랬답니다. 이 노래란 연주자들이 모여가지고 있죠. 이 탁자 위에 하나의 악보만 딱 놓이면 있죠. 이 곡을 오늘 연주한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곡을 오늘 연주한다. 그러자 누구 지시하지 않아도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연주하는 겁니다. 예?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첼로는 첼로대로. 이 악보를 보고 야, 이거 진짜 저는 이 어떤 이 문장을 보면 글을 읽으면서 있죠. 야, 이게 진짜 시스템이구나. 응?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자동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리더가 없어도 스폰서가 없어도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다. 예? 딱 회사에서 정책이 프로모션 정책이 나오고 예? 시스템 행사, 비즈니스 아카데미 행사 나오고 DSC 워크숍에 딱 행사 공지가 떠버립니다. 알아서 자기들 움직이고 세미나 공지 보고 가는 게 이런 어떤 거대한 조직. 이 현대의 이런 어떤 시스템이 PMI도 지금 현재 36년 동안 이런 거대한 시스템이 전 세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 하다. 이 회사 일이면 내가 한다. 이 회사 일이면 예? 우리 그룹 일이면 우리 그룹에서 내가 하는 거. 내가 이 주도자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주도자의 위치. 이 임재선사의 그 수처 작주 입체계진이라 내가 가는데 내가 있는 장소에서 있죠. 내가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면 그 자리가 바로 진리고 그 자리가 최고의 어떤 진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주인이 됐을 때 주도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좀 엄청나게 그 자리 지옥이 되는 겁니다. 끌려다녀야 되니까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짜증나죠.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현대자동차의 회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PMI의 그룹장이라고 생각하고 PMI 회장이라고 생각하면 있죠.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는 1인 기업의 CEO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신 그러면 이제 그 자리가 수처잡주 입체계 이제 그 자리가 진리다. 그 자리가 도의 세계고 그 자리가 최고의 어떤 지상천국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초창기 현대의 힘이었다. 국내에서 쌓아올린 그 저력은 이제 문서로 남아있지 않다. 보고서에도 연표에도 공식 사사 굵은 글씨에도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 힘. 그러나 그 힘은 분명히 존재했고 결국 해외 진출의 첫문을 여는 순간 가장 먼저 호출되었다. 이 팀워크가
진짜 이게 스스로 주도자적인 어떤 주도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그 팀워크와 그런 어떤 모습에서 이제 가장 먼저 호출이 돼가지고 북미 진출을 하면서 현대가 있죠. 예? 이 운무라는 깨구리에서 바로 이제 글로벌 넓은 세계 나가면서 이 186조의 3천억이란 어떤 거대한 어떤 있죠. 경이적인 어떤 지금 매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이제 이 정신 문화다, 시스템이다. 현대의 어떤 시스템, 정신 문화. 분명히 이제 우리 PMI도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정신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있고. 1984년 이제 북미의 심장을 쏟아.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김유재 작가님이 이제 포니가 이제 포니2가 캐나다에 이렇게 항구에 이제 할 때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터뷰 뭐 캐나다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 84년도에 밴쿠버 아나시스 알랜드 항에 딱 이 도착을 하면서 있죠. 예? 난리가 났답니다. 왜? 이 폰이 이름도 없는 한국이란 나라에서 캐나다가 그 당시에 보면 후진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84년도 뭐 그때 뭐 후진국이 좀 중진국 뭐 못 사는 나라 이름도 없는 나라에서 이 포니가 있죠. 이 미쉐린 타이어를 신고 딱 나타나는 겁니다. 이 포니는 몰라도 미쉐린은 다 알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이 타이어가 엄청 비싼데 전부 다 또 여기에 반대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차 값에 비해서 타이어 값이 너무 비싸다. 뭐 기업가들은 또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수입차의 타이어들 엄청 비쌉니다. 뭐 벤츠나 BMW 네 짝 가리면 한 250만 이렇게 타이어 값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미쉐린 타이어를 갖다 딱 장착을 해보니까 이 카나다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왜? 이 안전하다. 타이어가 제일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타이어 신발이 허술해버리면 가다가 빵꾸 나고 해버리면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 이 북미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안전성을 갖다 중요시하는데 이 미쉐린 타이어를 보고 있죠. 이미지가 확 바뀌었다는 거죠. 그 PM에는 퀼런 리스트 1렙 이 도핑 테스트 전부 다 통과했다. 이런 게 이 소비자들에게 이게 한마디로 설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설득력이 있다. 이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 84년 겨울에 이제 이 포니2가 탁 이제 실려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회장님 과연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있죠. 예,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천하게 태어나 온갖 일을 해야 했다. 그래서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공자가 예전에 말씀하신 데 이렇게 했죠. 해보지 않고 어찌 안다고 하겠는가. Just do it 정신, 나이키에. 진짜 지식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흐르는 것이다. 진짜 이 경영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기업의 이 명운이 이렇게 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기업의 CEO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그룹에서는 각 이 회원들 그룹에서는 그룹장의 어떤 이 마인드가 진짜 중요하다. 리더의 어떤 마인드에 따라 가지고 이 흥하느냐 망하느냐에 달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느끼고 해야 된다. 이게 1년 만에 캐나다 수입차 1위를 달성했답니다. 출시 첩태 2만 5천 대가 팔려나가며 캐나다 수입차 시장 1위를 단숨에 탈환했다. 이거 아무도 생각했다. 그렇다면이죠. 여기에 이걸 보고 정주영 회장이 이제 봤지 해보니까 되잖아. 이제 다음은 미국이다. 이 캐나다를 뚫고 들어가야지 미국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미의 이 관문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 작가님 팀들이 가가지고 이제 뚫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성공에는 눈물 젖은 빵이 다 있습니다.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이 또 덤핑 제소에 걸렸는데 현장의 직원들보다 먼저 흔들린 것은 딜러들이었다. 차가 너무 잘 팔렸기에 역설적으로 공급이 끊길지 모른다는 소식은 그들의 생존에 이어있다. 차가 잘 팔리니까 갑자기 덤핑 제소 있죠. 예? 너무 잘 팔리니까 뭐 시기 질투가 왔겠죠. 우리가 PM이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초창기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PM 초창기에 너무 잘 팔리는데 물건이 안 왔다. 예? 물건이 코로나로. 물건이 안 와가지고 몇 달 만에 오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소비자들부터 욕을 많이 얻어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똑같다. 그런데 이 덤핑 제소가 위기가 아니고 기회였다는 그게 현대의 어떤 정신이다. 이후에 이제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캐나다에 1년 만에 이렇게 신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게 이 북미 개척팀들의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필드에서 진짜 이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신발이 떨어질 정도로 뛰어다녔다. 구두가
구두굽이 다 따를 정도로 뛰어다녔다. 이 뭐 토론토 북쪽 외곽 이런데 중고차 매장 이런데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일일이 딜러들을 만나고 제가 우리 작가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 다 중고차 사람들 만나고 있죠. 하면서 이렇게 딜러를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판매망을 이렇게 개척을 했다. 이거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뭐 회원 뭐 구축하는데도 막 어렵다. 한국말 하는 사람들끼리 보는데 이거는 완전히 한국말이 아닌 영어로 해야 되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그리고 또 예? 캐나다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뭐 차 뭐 이야기하면 이게 맥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캐나다 딜러가 있죠. 예? 이 캐나다의 겨울이 이게 추운데 그 견디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 이제 캐나다의 겨울을 만만히 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준비했습니다. 이 두려워했다는 말에 톰의 눈썹이 움찔거렸다. 의뢰 최고라며 큰소리 치던 다른 장사꾼들과는 결이 달랐다. 원래 우리 장사꾼들은 전부 다 우리께 최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작가님은 있죠.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준비를 했다.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최고라는 증명은 우리가 아닌 시간이 해준 것이다. 우리는 단지 한 번의 기회를 원할 뿐이다. 당신이 평생 일궈온 그 귀한 이름을 우리의 실수로 망치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니까 있죠. 그 인간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딱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어디 가나 있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창고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스티븐 잡스도 창고에서 시작했고, 예? 이 현대자동차도 있죠. 종로 세운상가 3층에 간판 하나 붙이면서 시작했듯이 PM도 그렇지 않습니까? 롤프 스로고 회장이 독일에서 있죠. 할아버지 공장 차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 시작했듯이 처음에는 처음 다 미약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커진다고 생각도 안 하고 일단 해보는 겁니다. 해보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되면서 있죠.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캐나다 개척되면서 완전히 배수진을 쳤다. 예? 40년 전 이 캐나다 개척할 때 그 나라의 공기를 기억하는 이들은 안다. 그때는 그것이 기적인 줄 몰랐고 그것이 운명인 줄 몰랐다. 그저 하루를 버티고 한 대의 차를 더 팔고 한 줄의 보고서를 더 쓰기 위해 영혼을 갈아 넣었을 뿐이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 모든 사소한 고민과 늦은 밤의 회의 그리고 무시당하는 서러움이 모여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발원제가 됐다. 다 똑같잖아요. 이 거대한 현대도 있죠. 이렇게 시작을 했고 예? 그 현대 속에 예? 개척팀들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모르면서 그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다. 예? 지금 여기에 집중하니까 시절의 인연이 이루어진다는 그 마음으로 했다. 그리고 이 정주영 회장님이 캐나다 이 밴쿠버 우리 작가님의 사무실에 딱 왔을 때 있죠. 사인을 해주는데 이 글이 그 유명한 이제 이 담담한 마음입니다. 이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 담담한 마음은 당신을 굳세고 바르고 총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주영 1990년도 이 캐나다 밴쿠버 우리 작가님의 사무실에서 직접 이렇게 사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30의 가치가 있다는데 이게 현대박물관에 이제 기증을 하실 거라고 해요. 이 담담한 마음, 이 담자가 묵을 담자입니다. 이 담담한 마음은 있죠. 어떤 마음이냐? 그냥 있죠. 이 투명한 마음. 어떤 일이 닥쳐도 있죠. 담담하게 해나가고, 내가 어떤 일에 실패를 해도 담담하게 하고, 예? 흔들림이 없는 잔잔한, 이 물결이 잔잔하듯이 고요한 어떤 그런, 이 깊은 물이 있죠. 이 수면이 조용하지 않습니까? 얕은 물은 소리가 시끄러워요. 그런 어떤 마음이다. 담담한 마음. 예? 일희일비하지 않고 있죠. 예? 오늘 내가 매출이 없고 오늘 내가 사업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있죠. 예? 인상 쓰고 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담담하게 그냥 할 뿐, 최선을 할 뿐. 우리 작가님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날 하루를 버티겠다는 마음, 예? 한 대의 차를 더 팔겠다는 마음, 한 줄의 보고서를 쓰기 위해 영혼을 갈아 넣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이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이 말씀하신 담담한 마음입니다. 이 담담함. 예? 우리도 담담한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있죠. 담담하게 해나가면 됩니다. 예? 아침 7시에 이렇게 줌에 들어와가지고부터 시작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또 여기 저는 이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영화를 만들어도 되겠다고 이제 제가 우리 작가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이 1990년도 후반에 이제 사이공으로 날아갑니다. 이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그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 국가니까 예? 중앙정보부가 워낙 이렇게 감동을 많이 하니까 있죠. 현대에서 직접 이게 대시를 못하고 이 사이공에 우리 찰스 김유재 작가님이 있죠. 날아가 가지고 사이공의 그 시청에
이 관공서에 들어가는 차들, 한 300대를 주문을 받았답니다. 이 사이공의 부시장이 실권자인데 이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했는데 이 베트남의 중앙은행에서 이제 이렇게 보증을 서고 했는데 현대자동차의 본사에서 시기와 질투를 하던 그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작가님 워낙 잘 나가니까 캐나다에서 히트치고 또 동남아 사이공으로 날아가가지고 또 히트를 쳐버리니까 대박을 터뜨린다는 생각하니까 있죠. 큰 플랜을 잡고 있는 겁니다. 신중해야 된다. 베트남을 못 믿는다. 이렇게 홍콩의 은행 또 보증을 서라 이래가지고 있죠. 이 사이공의 실권자가 있죠. 열받아가지고 있죠. 예?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정부가 이렇게 보증을 서는데도 무시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 혼내라 이래가지고 있죠. 진짜 이 감옥에 가가지고 이게 나오지도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기 옆에 있는 여비서가 쪽지를 주면서 빨리 탈출하라고. 그래 바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때 이제 너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이 여비서가 있죠. 감동을 내가 저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일이 틀어져 버리니까 있죠. 야 이렇게 있죠. 인간적으로 야 저런 사람 빨리 탈출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탈출시켰다. 그게 바로 이제 어떤 희생정신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현대 대신 르노가 치고 들어가 지금 현재 이 베트남은 르노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 한 사람의 판단 이게 미스가 이렇게 엄청난 또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과거는 이제 돌아보면 안 된다. 그걸 디딤돌로 삼고 길이 끝나는 곳에 가면 죠. 길이 없을 것 같지만 계속 가다가 묵묵히 우번 만리의 걸음으로 가다 보면 또 새로운 길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냥 걸을 뿐, 그냥 걸을 뿐, 그냥 할 뿐, 예? 그냥 전달할 뿐, 그냥 이야기할 뿐, 그냥 프로모션 할 뿐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414페이지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야, 우리 작가님이 있죠. 젠슨 황이 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젠슨 황,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이 이렇게 치킨 파티도 한데 이것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있죠. 이렇게 책을 완성을 했습니다. 기술은 변한다. 그러나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단 하나가 있다. 예? 새로운 시대가 이를 때마다 누군가는 먼저 이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이다. 자네 해봤나? 이봐해봤어? 이정신. 이제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청춘들에게 다시 던져지고 있다. AI를 해봤는가? 로봇을 해봤는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해봤는가? 자네 정말로 해봤는가? 기술은 변해도 도전의 DNA는 변하지 않게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도전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이제 작가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도전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다음 100년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러면서 우리 작가님이 원래 86세인데 예? 계속 지금 AI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학습을 하면서 있죠. 앞으로 이 100년의 이야기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게 하고 이 책의 뒷부분에는 이제 2028년, 2030년의 현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 나는 모빌리티가 등장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벌써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이렇게 40년 동안 현대 자동차에서 이렇게 직접 이 돈을 불살랐던 분이니까 끊임없이 또 미래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찰스 김 작가님이 또 대구 방문을 합니다. 또 사인회도 하고 우리 모임에 또 이렇게 스페인의 또 교민 회장님이 또 이렇게 지금 현재 민주평화통일 유라시아 지역 지금 행사를 한 송도에서 했지 않습니까? 또 참석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오늘 대구에서 한 20년 된 모임입니다. 모임에 오시가 또 사인을 하고 이게 벌써 이제 BA 이렇게 날짜가 나오기 전에 벌써 잡혀져 있던 날이라 가지고 오늘 때 또 제가 이 두 분을 모시고 또 사인회도 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BA는 부득이어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오늘 모시고 또 좋은 말씀을 또 듣기로 했기 때문에 진짜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짜 이건 동기부여 되는 정도가 아니고 저도 수많은 책을 읽었지 않습니까? 대구의 홍성식 사장님이 1년에 100권을 읽는데 야, 이 책을 읽고 너무나 동기부여를 받았대. 어제 스피치를 한 10분 동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또 캐나다에 또 후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 또 후배, 그분 완전히 만능 이 책을 읽고 있죠.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노래를 직접 이바해봤어. 이 주제곡을 하나 만들었다고, 주제가를. 이걸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바람 부는 밴쿠버의 새벽, 조국의 이름 하나 가슴에 품고 아무도 믿지 않던 작은 차 한 대, 그 엔진 소리에 꿈을 실었네. 수십 번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문, 편견의 겨울은 길고 차가웠지만 기름 묻은 두 손으로 길을 만들며 침묵 속에 걸어간 사내가 있었네. 이봐해봤어 그 한마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네. 고기를 오르던 그 뜨거운 심장, 한 시대를 밀어올린 사람이여. 샘물 냄새 배인 청춘의 나날들, 가족의 사랑도 조국의 이름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당신, 그 발자국이 역사가 되었네. 86의 나이에도 소년처럼 빛나는 눈으로 지나온 길을 문장에 담아 다음 세대의 길을 밝히네. 이봐해봤어 다시 외치며 펜을 들어 미래를 두드리네. 포니에서 시작된 그 먼 여정이 오늘 한 권의 책으로 피어나네. 당신의 삶이 말하고 있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축하합니다. 그 뜻